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보 능력의 첫 번째 하위 능력인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은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항상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조직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때 컴퓨터를 이제 사용하는 능력이죠. 현대사회는 정보혁명, 또 컴퓨터 혁명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사회의 변화에는 스마트 기기와 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죠.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를 통한 정보 획득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능력의 함양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한번 활용하고 또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오피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출근하자마자 먼저 이메일로 일정을 확인하고 또 필요한 정보는 웹하드에 저장하고 메신저를 통해 직장 동료와 회의를 합니다. 이처럼 인터넷은 업무 수행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에 이 스마트 오피스가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서라도 그랬고, 또 이 상황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거의 2년, 3년이 앞당겨져 왔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스마트 오피스와 관련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디제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소통과 자율성 향상에 주력하며 조직 문화와 업무 형태에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해 화상 시스템의 얼굴을 인식하면 즉시 무작위로 자리를 배정받게 된다. 예전처럼 딱하게 사무실에 있고 자기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면 거기에 이제 그때 맞게끔 자리가 배정이 되는 거죠. 무작위이지만 팀원들이 근거리에 모이게 되면 타 팀원들과도 자연스럽게 섞여 앉게 된다. 자리에는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품이 있으며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업무에 바로 몰입할 수 있다. 출근한 직원들은 각자 사물함에서 개인 지급 노트북과 사무용품을 꺼내와 당일 지정받은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한다. 거의 매일 옆자리에 있는 동료가 바뀌다 보니 소통의 영역이 넓어지고 타 팀원이라 하더라도 관계성이 높아지는 게 D제강의 설명이다. 또한 D제강은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인트라넷을 개발하고 카카오톡과 유사한 사내 메신저를 통해 모든 직원들이 간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는 메시지 시간 설정 기능을 부과하여 퇴근 후 사생활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그리고 협업 시스템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와 관련된 모든 임직원들이 업데이트된 내용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사례이고요. 다음에 디지털 시대의 업무 방식. L화학은 전 세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메신저 기반 협업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였다. 앞으로 노트북,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제약 없이 간편하게 업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또 임직원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챗봇 시스템을 도입했다. 채팅창에 대화하듯 관련 키워드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임직원 검색, 일정 조회 등록, 회의실 예약, 근무시간 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다국어 번역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업무 소통이 가능해진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다양해지는 인터넷 정보 검색. 우리 세대에서는 무조건 이제 초록색 창을 통해서 검색을 했다 한다면 여기 네이버 나오죠?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직원들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구글 링도 있고 또 인스타그램에서도 검색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검색 방법이 하나로 획일화되어 있지 말고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을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전자우편, 이메일, 메신저, 카카오톡, 클라우드, 웹하드, SNS, 기타,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찾는지, 네이버, 유튜브, 구글, 다음, 기타,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는 이메일이 있고요. 다 아시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또 메신저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요즘에는 이제 통화보다는, 그러니까 뭐 지하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막 통화하는 게 어렵고 잘 안 들리고 하니까 오히려 이 메신저를 통해서 더 이렇게 문자화 되는 것을 더 이렇게 선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인터넷 디스크, 웹하드. 그러니까 저장 기능을 갖추고 있는 거지만 이제 웹하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웹하드나 이제 인터넷 디스크는 이런 저장 공간을 말하고요. 그 비슷한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별도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 정보를 이제 저장하는 그 기능이죠. 그리고 SNS는 이제 온라인 인맥 구축을 통해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고요.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좁은 뜻으로 전자상거래는 것은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를 말하고요. 또 그 넓은 뜻으로는 꼭 이제 그 소비자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공급자, 이제 금융기관이나 정보기관, 운송기관 등과 같이 거래에 관련된 모든 관련 행위를 우리 전자상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려면 어떤 것을 검색할지에 대해서 검색 주제를 한번 선정을 하고 이것을 뉴스에서 받을지 아니면 논문에서 받을지 이렇게 정보원을 또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검색할지 주제를 선정해서 검색할지 하면서 검색식도 작성해서 결과를 출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검색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확보하면 정보 검색에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정보 검색에 앞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뉴스 정보인지 또 인터넷 정보를 활용할지 뭐 논문에서 할지 아니면 해당 주제와 관련된 학회나 관공서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을지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원 같은 것도 검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도 키워드를 주로 키워드 검색을 많이 하죠. 요즘에는 검색 기능이 워낙 좋아서 이제 유관 검색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 검색이 굉장히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키워드 검색이 안 된다면 주제별 검색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논문을 찾고 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또 웹 문서들이 주제별 계층별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주제별 검색 방식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어 검색이라는 것은 검색 엔진에서 문장 형태의 지리어를 형태소 분석을 거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얼마나에 해당하는 이제 5W, 그러니까 그 5개의 W와 2개의 H를 읽어내고 분석해서 각 질문에 답이 들어있는 사이트를 연결해주는 검색 엔진입니다. 뭐 이거는 왜 이럴까요? 이거 어디서 찾을까요?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통합형 검색 방식. 그러니까 키워드 검색 방식과 매우 유사한데요. 통합형 검색 방식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들이 연계된 다른 검색 엔진에게 보내고 이를 통해서 얻어진 검색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검색할 때 주의할 사항은 키워드 선택이 매우 중요하죠. 또 키워드가 너무 짧으면 원하는 결과를 쉽게 찾을 수 없고 또 키워드가 구체적이고 이제 자세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웹 검색이 정보 검색의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참고 수단으로 되지 이게 다 완벽하다 해서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활용. 자, 업무 보고서 작성하기. 보고서 작성하면 어떤 걸 생각한다? 주로 이제 워드 프로세스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작성을 하죠. 그리고 예산 정산 내역을 만든다? 그럴 땐 주로 엑셀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죠. 자, 여러분들이 평소 수행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문서 제작, 그래프 작성,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등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는데 어떤 걸 많이 활용하는지 한번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제 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책이나 신문, 잡지 등은 여러 가지 형태의 문자와 그림, 표, 그래프 등이 조화롭게 구성되어서 만들어진 거죠. 이와 같이 여러 형태의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고 저장하고 인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워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한글 뭐 이런 거 있죠. 워드도 있고 한글도 있고 뭐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입력할 수 있는 입력 기능. 또 입력한 내용이 이렇게 표시되는 표시 기능, 또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기능, 또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편집할 수 있는 편집 기능, 또 프린터할 수 있는 인쇄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프레드시트라는 것은 전자 계산표 또는 표 계산 프로그램으로 워드 프로세서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기능 이외에 수치나 공식을 입력하여 그 값을 계산하고 계산 결과를 차트로 표시해내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의 구성 단위는 셀, 열, 행, 영역 등 4가지이다. 가로행과 세로행이 교체하면서 셀이라는 공간이 구성되고요. 이 셀은 정보를 저장하는 단위입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나 기타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각종 정보를 사용자 또는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할 때 활용하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대량의 자료를 관리하고 내용을 구조하여 검색이나 자료 관리 작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테이블, 질의, 폼, 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오라클, 액세스 등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 또는 사진 파일을 불러와 편집하는 프로그램으로 포토샵 등이 있죠. 또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더 쉽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 압축 유틸리티, 바이러스 백신 그 프로그램 이런 부분, 또 화면을 캡처해주는 모니터 화면에 있는 것을 영상을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 모양 등으로 선택해서 이미지 파일로 해주는 화면 캡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은 그림 파일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 파일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 그리고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이 빅데이터가 여러분들의 패턴, 생활 패턴 이런 것도 다 분석해서 우리가 유통에도 활용되고 마케팅에도 활용되고 여러분 전략 기획 이런 데 다 활용되는데요. 이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그 데이터가 이렇게 막 난립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있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한 의료업체는 신상품 개발에 앞서 고객들의 체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분석함으로써 고객들의 입맛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W은행, 빅데이터로 기업 부정대출 잡아낸다. 네, W은행이 기업 부정대출 탐지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기업 차주의 문서 위조, 허위 매출, 자금 용도 유용 등으로 부실 여신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여신 심사 과정에 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정대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시스템은 여신 심사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부정대출 여부를 분석한다.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정보와 신용평가사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은행의 기업 진단 시스템과 연동해 기업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여수신, 신용공여, 외환 등 6개 분야의 15개 기업 행동 패턴을 분석해 부정대출의 위험도를 상중하 3단계로 분석하고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했다. 네,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제 한두 개 있는 데이터는 이제 빅데이터가 아니고요. 굉장히 그간에 수년 동안 또 계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를 다 이제 모으는 거죠. 모아서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활동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학의 학사 행정 업무를 파일 시스템으로 관리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학생 정보는 학생처에서 관리하고 재정 정보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학점과 이수해야 할 점수는 각 학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학사 업무의 파일 시스템 처리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각각 갖고 있는 파일 시스템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전체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연동하는 그거하고 비교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도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을 때도 인터넷 홈쇼핑을 할 때도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를 열거해보자. 한번 활동을 해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파일 시스템에서 하나의 파일은 독립적이며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파일 자체도 데이터의 집합이므로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으나 일단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연관된 여러 개의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학사과나 뭐 회계과나 우리 모든 학생 정보 뭐 이런 것을 다시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고요. 하나하나 관리하는 것을 이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은 데이터의 중복을 줄일 수가 있죠.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데이터를 모으면 중복적으로 또 만들고 할 필요가 없이 다른 그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데이터의 무결성을 높인다.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고 한 곳에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데이터의 무결성, 즉 결함이 없는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 데이터가 변경되면 한 곳에서만 수정하면 되므로, 그러니까 그 파일을 여러 형태에서 있으면, 우리도 이제 그 직원들이 여러 파일을 각각 수정했는데 이 한 곳에서 관리가 안 되면 다른 곳에서 그 파일을 쓰지 않고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하면 한 번만 할 수 있다. 한 번만 수정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검색을 쉽게 해준다. 또한 데이터의 안정성을 높여주고요. 프로그램 개발 기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기능은 입력 기능, 또 데이터의 검색 기능, 또 일괄 관리 기능, 또 보고서 기능이 있죠. 데이터베이스의 작업 순서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자료를 입력하고 저장해서 자료 검색하고 보고서 인쇄하고 종료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는 데이터베이스, 또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등이 있다. 이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즉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에서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따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쿼리,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 하는 쿼리 혹은 뭐 질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자료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자료가 중복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활용 능력은 이렇게 뭐 개념적으로 배울 게 아니라 항상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량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